안녕, 토요 미스터리 디바메이. 오늘 사건 바로 시작해볼게. 2009년 11월 17일 새벽 1시 40분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적한 도로에서 쾅쾅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때가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여기가 인적이 드물어서 이런 소란이 별로 없는 동네거든. 거기 근처에 살던 주민이 놀라서 밖을 쳐다보는데 소형차 한 대가 길가에 주차된 차들을 막 들이받고 있더라고. 사람이 깜짝 놀라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막 이리저리 들이박던 차는 이내 멈췄고 슬쩍 이렇게 운전자가 보이는데 딱 봐도 엄청 다친 것 같아. 운전석 쪽에 본네트는 부서져 있었고 운전자 여성은 의식을 잃은 것 같은데 머리에선 막 피가 흐르고 있었어. 보니까 안전벨트는 안 했는지 그 차 앞 유리에다가 머리를 부딪힌 것 같더라고. 조수석에는 동승자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 남자는 안전벨트를 해서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았어. 브리트니 정신 차려! 이러면서 운전했던 여자를 막 흔들어 깨우고 있었지. 경찰과 구급차는 빠르게 도착해. 그리고 곧장 운전자 브리트니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녀는 이미 의식도 없고 숨도 안 쉬는 거야. 우선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고 말아.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일단 생존을 했잖아. 경찰은 그 사람한테 어쩌다 사고가 난 건지 물어보게 돼. 그는 사망한 브리트니의 남자친구 로버트 월터. 여자친구가 술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취한 상태다 보니까 핸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증언했지. 그럼 운전자는 누구였을까? 그녀는 1987년 5월 6일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어.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활동적인 스포츠를 배웠다고 해. 그래서 농구, 수영, 스키, 하이킹까지 되게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들을 즐겼었고 성격도 밝고 명랑해서 친구도 되게 많았어. 그런데 브리트니가 17살이 되던 해에 그녀의 성격이 확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하나 생기는데 브리트니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인생의 등대 같았던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엄마의 죽음은 어린 브리트니에게 큰 충격이었고 한동안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 그래서 그 이후로 점점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어. 엄마를 잊으려는 듯이 맨날 술 마시고 파티 가고 또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리기까지 해. 그렇게 비행하는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2005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여전히 삶의 방향은 전혀 못 잡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 학생 때와는 좀 달라졌어. 이제 방황이 끝이 난 거지. 브리트니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고 엄마를 잃고 방황하던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2007년 브리트니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겠다면서 공군에 지원하게 돼. 가족들 모두 그녀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했고 입대 후에 피터슨 공군기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새 삶을 시작했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되게 많이 했었고 사람도 잘 사귀었잖아. 군대 생활에는 곧장 잘 적응해 나갔었고. 그러던 2009년 2월 초 브리트니는 이라크에 파병됐고 보안 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돼. 그리고 그곳에서 앞서 말한 남자친구 로버트를 만나게 된 거지. 둘은 처음부터 굉장히 잘 통했어. 그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빠르게 연인 사이가 돼.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지는데 너무 사랑하는 이 남자친구 로버트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던 거야. 이걸 알게 된 브리트니가 어떻게 된 일이냐 추궁하니까 로버트가 뭐라 변명을 하는데 들어볼래? 아내랑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군에서 나오는 금전 혜택 받으려고 그냥 서로 입맞춰서 형식적으로 결혼한 척 한 거래. 근데 실제로 그 군대에서 가족 수당이라는 게 나오기는 하거든. 또 파병을 가면은 별거 수당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이 많기는 했어. 근데 어쨌든 거짓말 한 거잖아. 속인 거고. 특히나 군대에서 바람피잖아? 그 즉시 불명예 제대한단 말이야. 브리트니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결국 두 사람은 이 일로 헤어지게 돼. 근데 로버트는 브리트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그녀가 너무 좋았던 거야. 다시 막 미친 듯이 매달렸고 둘은 다시 만나기로 해. 근데 이거 둘이 걸리면 완전 큰일 나는 거잖아. 일단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 하기로 했어. 근데 또 둘이 만나던 중에 로버트가 태도 문제로 징계를 받고 결국 불명예 제대를 하게 돼. 그리고 홀로 미국으로 먼저 돌아갔지. 브리트니는 4개월 정도 더 이라크에서 근무를 하고 곧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렇게 둘은 4개월 만에 다시 재회를 하게 돼. 브리트니 친구들은 둘이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뜯어말렸어. 아니 왜 굳이 유부남 만나냐고. 뭐 처음에는 그가 결혼한지 몰랐다 쳐도 이젠 다 알잖아. 진짜 그냥 불륜인 거야. 친구들의 만류에도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만나. 근데 사실 로버트가 브리트니한테 약속을 했었거든. 미국 오면은 와이프 정리하고 너랑 살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브리트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 근데 미국에 오고 한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몇 달이 지나도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 로버트는 아내 엘레나와 브리트니 둘 다 만나면서 거의 두 집 살림 하는 거야. 약속이랑 다르게 이혼을 계속해서 미루니까 브리트니랑 로버트 둘 사이에는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 매번 같은 이유로 싸우고 갈등은 점점 더 커졌지. 헤어졌다, 만났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와중에 로버트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기까지 해. 2009년 10월 24일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고 로버트가 브리트니의 얼굴을 때려서 크게 멍이 들기도 해. 경찰까지 출동했고 이 일로 로버트는 폭력 혐의로 체포돼서 며칠간 구금됐다가 풀려나기도 했지. 일단 로버트는 불명예긴 하지만 제대를 했어. 근데 브리트니는 여전히 군인 신분이었거든. 그녀의 상관이 브리트니가 불륜에다가 데이트 폭력까지 당했다는 걸 알게 됐고 앞으로 절대 로버트 만나지 말라고 했어. 이제 한 번만 더 만나면 진짜 쫓겨날 거다라고 경고했다고 해. 이날 이후로 브리트니는 정신을 차린 듯 더 이상 그를 만나지 않았고 대신 여성 풋볼 클럽에 가입해서 취미 생활을 즐겼다고 해. 좋아하는 스포츠도 하고 오랜만에 막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다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로버트는 아직도 브리트니를 잊지 못하더라고. 또 연락해. 2009년 11월 16일 밤 브리트니는 그녀의 풋볼팀과 덴버 시내의 클럽에서 파티를 하게 돼.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놀면서 팀 사진도 찍었었고. 근데 그 클럽에 로버트가 찾아온 거야. 그렇게 둘이 잠깐 얘기를 나누는 든가 싶더니 둘이서 나갔고 그날 밤 브리트니는 사망하게 된 거지. 교통사고 조사관은 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로버트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물어보게 돼. 운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아는 사람이 로버트뿐이었잖아. 그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일 둘의 행적은 이랬어. 클럽에서 나와서 둘은 브리트니의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둘 다 술에 취했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고 분명 고속도로를 달리고는 있었는데 자기가 잠에 들었고 쿵 하는 충격에 놀라서 깨보니까 무슨 처음 보는 동네에 와 있고 브리트니는 옆에서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다는 거야. 자기도 왜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이 골목에 오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의 증언에는 특별한 부분은 딱히 없었어. 사고로 망가진 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차가 사망사고 치고는 파손이 좀 심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해.
하지만 운전자가 음주운전에다가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충격이 더 세게 받았을 거고 또 앞으로 튕겨나가기도 했었을 거고 머리를 앞유리에 세게 부딪혔잖아. 그러면 차가 얼마나 망가졌던 간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판단하게 돼. 그래서 조사원은 부검 결과서를 확인한 후에 사고 보고서를 마무리하려고 했지. 근데 브리트니가 군인이다 보니까 절차상 군 경찰도 사건 경위를 알아야 되거든. 군인이 사망한 사건인 거잖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건을 막 살펴보는데 동승자가 로버트인 걸 확인하게 돼. 이때 군 경찰은 브리트니의 사망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 그도 그럴 게 로버트가 브리트니 폭행해서 경찰에 체포됐던 게 얼마 안 됐었거든? 또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지. 게다가 처음에는 그녀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사망한 걸로 추정됐어. 근데 또 그런 거 치고는 뇌출혈이나 목뼈의 신경 손상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내부 전기부터 신경, 머리까지 다시 다 확인을 받다? 근데 그 어디에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부 충격은 발견되지 않더라고. 그러면 머리의 충격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는 건가? 그때 부검이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른쪽 눈과 뺨에 멍자국이 발견됐고 얼굴과 등 주변에 점상출혈로 보이는 붉은색 출혈 자국이 남아있더라고. 이 점상출혈이 뭐냐 하면 심하게 기침을 하거나 토할 때 그리고 목 졸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출혈 흔적이거든. 그렇다면 혹시 브리트니가 타살일 수도 있다는 건가? 근데 목이 졸렸으면 목에 손자국 같은 압박흔이 남아있어야 되잖아. 강하게 목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성대 쪽 연골이 다치거나 부러지기도 하고 그 흔적을 좀 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손자국은 없었어. 게다가 브리트니가 태어날 때부터 성대에 연골이 없었다고 해. 그래서 이 교살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애매했던 거야. 결국 이 모든 걸 확신할 수 없었던 부검이는 그녀의 사인을 미상으로 기재하게 돼. 경찰도, 군경찰도, 부검이도 이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보기에는 의심쩍다고 생각했어. 경찰은 우선 브리트니 주변 지인들한테 사고가 있었던 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결심해. 사건 당일 같이 있었던 친구들 말에 따르면 브리트니와 축구클럽 선수들은 클럽에서 막 놀면서 사진을 찍고 놀고 있었대. 그러니까 상의를 벗고 공이나 손으로 가리는 되게 섹시한 포즈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놀고 있던 와중에 브리트니가 최근 헤어졌다고 말했던 남자친구 로버트가 클럽에 찾아왔었고 그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사진을 찍고 있었냐면 가짜로 막 상의를 벗는 척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로버트가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당황스럽잖아. 브리트니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다 진짜 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해. 근데 일단 자기 보겠다고 이 클럽까지 오기도 했었고 울고 있으니까 브리트니가 로버트 데리고 따로 구석 가서 둘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았대. 그러다가 밤 12시 반쯤 둘 다 취해서 클럽을 나갔다고 하더라고. 이때 브리트니의 상관도 한 가지 진술을 했는데 사건이 있던 날 밤 로버트한테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브리트니랑 함께 있다고 했다는 거야. 근데 로버트도 군인이니까 알 텐데 브리트니가 이미 자기 만난 일로 그 경고 받았잖아. 이런 상황에서 자기랑 만나고 있다가 또 얘기하면 브리트니가 불명예 제대하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거든? 그런데도 이렇게 연락한 거 보고 상사는 얘가 차이고 브리트니한테 복수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대. 근데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찜찜하다는 거야. 경찰은 여러 정황 및 탐문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게 돼. 로버트를 살해 용의자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지.
이때 브리트니의 핸드폰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 안에 로버트가 보낸 음성 메시지가 하나 있더라고.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 너를 죽도록 미워해. 너가 나를 망쳐놨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저주 섞인 그런 말들이 잔뜩 남겨져 있는 거야. 이거 갈수록 점점 수상하지? 경찰은 로버트의 아내 엘레나에게 조사를 요청하게 돼. 처음에는 끝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던 엘레나는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결국 로버트가 브리트니를 죽인 게 맞다라고 증언하게 돼. 사실 자기한테 몇 번이나 남편이 자백했었었대.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너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었었고 거기에 겁을 먹어서 처음에는 말을 못했었던 거야. 엘레나는 로버트와 나눈 대화를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해 왔다면서 이걸 경찰에 제출하게 돼. 녹음 속에는 어떻게 브리트니를 살해했는지 생생하게 그 모든 순간이 남아있었지. 이 녹음 파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던 브리트니의 시신 상태가 전부 이해가 되더라고. 결국 부검인은 그녀의 사인을 이상에서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변경했고 경찰은 수정된 부검 결과와 엘레나의 증언 그리고 녹음 기록을 근거로 로버트를 1급 살해 혐의로 체포하게 돼. 2011년 8월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서 검찰은 추정한 사건 행적에 대해서 모두 얘기하게 되거든. 한번 들어봐봐. 사건이 있었던 날 밤 로버트는 브리트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옷을 벗는 사진을 촬영하는 걸 보고는 감정이 격해졌던 거야. 클럽에서부터 둘이 계속 언쟁이 있었었고 나와서 차를 타고도 그게 이어졌던 거지.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말싸움을 이어간 걸로 추정돼. 결국 로버트는 욱해가지고 그녀를 폭행했고 깜짝 놀란 브리트니가 정신을 못 차리자 급하게 자기가 운전대를 막 잡아가면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는 골목에 차를 세운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로버트가 직접 운전해서 가까운 한적한 도로로 이동한 걸로 보여. 브리트니가 계속 소리치면서 화를 내니까 순간 자기를 신고할까봐 겁이 났고 팔로 그녀의 목을 눌러서 살해했어. 그리고는 차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 사고를 냈고 브리트니를 운전석으로 옮겨놓은 거지. 이후 사람들이 나오자 그녀를 안고 막 우는 척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하지만 로버트는 살해 혐의를 전부 부인했어. 그날 있었던 일은 그냥 술에 취한 브리트니에 의해서 일어난 교통사고일 뿐 그때 당시에 자기는 옆자리에서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사고가 난 후에나 깨어났다. 그리고 아내 엘레나가 제출한 그 통화 녹음에는 아내랑 계속 싸우니까 그냥 내가 했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좀 피하겠다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이 상황에서 엘레나의 증언이 아주 중요하겠지? 근데 그녀는 로버트에 대한 마음 때문에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었어. 로버트는 엘레나와의 결혼을 군대에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그냥 형식적인 절차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오랜 연인 사이였어. 엘레나는 로버트를 아직 사랑했고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이용해서 허위 증언을 계속 요구했던 거지. 하지만 로버트는 구금 상태에서 동료 죄수를 통해서 아내 엘레나를 청부살인하려고 했어. 근데 이게 다 들켜서 아내가 알게 된 거야. 결국 엘레나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증언하게 돼. 배심원은 이틀간의 심의 끝에 로버트의 유죄를 판결했고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어.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아내를 청부 살해하려고 했던 로버트. 브리트니 살해 동기에 대해선 여전히 말이 많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든. 근데 경찰들이 추정하기론 그가 클럽에서 노출 사진을 찍는 그녀를 보고 술에 취해서 분노했고 살해한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해.
근데 쥐는 뭐 바람 피고 할 거 다 하면서 브리트니의 그런 모습에 화가 났다는 게 너무 모순적이지 않아? 어쨌든 그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야.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